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은 좋지 않아도 저희는 좀 힘내서 시작을 해봐야겠죠. 시장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그렇죠. 인생은 파도와 같다. 아. 어떻게 매번 오르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2677이면 네. 사실은 뭐 물론 조정폭이 깊기는 하지만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많이 떨어진 거 있지만서도 그래도 아직 뭐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지 않은가. 아니지 않은가는 이제 명앵커의 생각이고 네. 어떻게 될지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하창 본부장님, 김장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우리 팬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네. 많이 안녕하세요. 아, 오늘 뭘 사셨을까 저분들은? LS 네트워크 사셨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 신나시지 않았을까요? SK 하이닉스 마이너스에서 솔트룩스? 플러스로. 솔트룩스 솔트룩스.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 주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나가주세요. 화나죠. 화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 지금 9분 정도 네. 종료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하창모 본부장님이 방송 시작 전에 요 정도면 선방이다. 왜냐? 수급이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요 정도면 그래도 잘 버틴 거 아닌가. 근데 그 말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하이닉스가 동시효과에서 지금 1.98%가 빠지려고 했어요. 갑자기요? 진짜? 근데 이거 봐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끝나면은 내가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근데 이거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진찐 아니에요? 컴플라이언스 걸리지. 안 걸기로 약속하고.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돈이 남기 때문에. 그럼 29분 59초에 말해 주시면 안 돼요? 30분 5초야. 30분. 정확하죠. 그래도 꽤 법규를 잘 지키시는 맞아요. 분입니다. 이 나이 잘리면 갈 데 없어. 이 나이에 잘리면 갈 데 없으니까. 명문제 여러분도. 걸리면 네. 회사 차려갖고 이렇게 데려가지 않으면. 저랑 유튜브 하시면 되죠. 그럴까? 네. 오케이. 돈은 안 돼요, 근데.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동시호가에서 SK 하이닉스. 네, 이게 좀 양전에서 이 현재 상태로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했거든요. 와, 진짜 오늘 수급 진짜 엄청 빠진다. 기차역 순매수 1조 넘게 나갔고요. 선물도 1조 넘게 나갔고, 외국인 현물도 7,40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이러면 안 되는데 안 이거 되는데. 좀 기대감을 어제 가졌거든요. 어제 그렇게 막 동시효과 때 신나게 맞아. 들어온다 막 이랬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치고는 사실 지수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버틴 것이 아닌가라고 그리고 일단은 그런 거 치고 우리 보노보노님 표정이 너무 밝아. 오늘 금요일이라서 근데 오늘 좀 그 이따가 자료 할 때 또 네. 사과의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PPT 수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막판에 이렇게 막 바꿔야 되는데 네. 바뀌지가 않아요. 어. 바뀌지가 않아서 오늘 만약에 보실 때 약간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밝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밖에서 지금 누구의 팬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이렇게 영상도 또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고맙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그 반도체 아저씨는 오늘 하락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세요? 오전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PPI하고 이게 웃으면 안 되죠. PPI하고 소매 판매, 소매 다음 판매. 주에 이르는 그 FOMC, FOMC. 금리 인하 횟수 줄고 그 다음에 뭐였지? 그 QT 네. QT 이렇게 양적- 완화해 주는 거 네. 나올 것이냐? 안 그럴 것 같아. 한번 진짜 가서 생각해 보니까 QT 얘기 안 하고 네. QT 할 필요 없고 그냥 약간 조정받도록 냅두지 않을까 FOMC가. 그래요? 그래서- FOMC가 그런 것까지 그래서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면 네. 양방에 있는 엔비디아하고 18일 날 우리나라 시간은 밤이죠. 그거하고 20일 요 사이에 다른 양쪽에서 양방으로 그 리스크를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뭐 괜찮은 것보다도 그냥 내가 그랬잖아요. 그 지금 좀 뭘 에딩하기가 애매하다고. 그럼 PPI가 예상치를 웃돌아서 거기서 네. 나오신 생각이에요? 근데 PPI가 예상보다 웃돈 것뿐만 아니고 소매가 나빴거든요. 네. 그런데 다음 주 FOMC 때 점도표가 3번 금리 인하잖아요. 네.
두 번을 확실히 두 번을 나올 줄일 것 것이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아무래도 겐토가 음. 그렇게 나오면서 동시에 QT가 나오면은 거꾸로 괜찮아 네. QT 발로 하는데 QT 완화를 안 시켜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들에 제가 좀 수국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한참 생각해봤는데 좀 찝찝하다. 저는 제 채널에 찝찝한 조합. 찝찝한 조합이다. 찝찝한 조합. 그래도 하이닉스 버티죠. 버텼죠. 모르겠지. 버티고 있는데. 아직 30초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동시효과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보는 지표로는 0.37% 상승인데. 근데 그게 지금 이제 20분에 들어갈 때 동시효과 그치. 들어갈 때 들어갈 들어갈 때는. 때는. 거기서 아, 멈춰져 있구나.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예상가로 또 하는데 30분 끝나까지 보고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까지 끝난 게 아니야. 오늘은. 그랬잖아. 왜? 하여튼 오늘은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물산이 초쳐서 삼성물산 왜요? 그 10% 빠진 거 그거 왜 빠진 거예요? 4,500원 달라 그러니까 2,500원 되잖아. 근데 그게 사실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행동주의 펀드 5개거든요. 그거 합쳐봐야 지분이 1.5% 6%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요구를 할 것도 이미 기사로 나와 있어서 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 네. 그게 안 될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에 이미 그게 이전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상된 패배예요. 그 행동주의 펀드가 얘기한 게 그러니까 지금 2,500원인가가 확정인데 2,500원. 4,500원인가까지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럼 지금 갑자기 더블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럽겠다. 이게 제가 너무 원래 진짜, 예. 저기 주주 환원 정책이 부담스러운 거지.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 그때 한 거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오는 거 다 토해낸 거야. 하루에. 그렇지. 5,000원 줘야죠. 5,000원. 5천 원 줘?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 조심하겠습니다. 네. 물론 행동지 펀드가 5개 모여봤자 아까 네. 주분이 작기 때문에 질 거라는 건 상식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싸하게 옆에도 번지고 저기도 번지고 저기도 번지고 주총이 셀온 뉴스 되는 거 아니야? 셀온 어떤 이벤트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삼성이 진짜 제대로 못해. 이 장은 모르겠다. 근데 좀 헷갈리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희 덕지노트에 막 쓰는데 네. 오늘 막 좀 저도 좀 헷갈린다라는 식으로 헷갈려요. 표현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수급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수급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근데 사실 그 오전 오프닝 될 때 저는 좀 좀 더 러프하게 봐서 5,000원 깨지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네. 오프닝 때 뵐 때. 근데 와 이렇게까지 3,000원일 땐 그래도 견딜만 하다 했는데 좀 많이 뺐죠. 확실히 오늘 뺐어. 많이 뺀 것 같습니다. 걔는 수급 이탈. 줬다가 빼서 선물을. 그러니까요. 그렇죠? 좋아요. 사탕 5개 주고 다시 3개, 4개 뺏는 거. 진짜 그러니까 줬다 뺏은 느낌이 제일 들어요. 네. 제일 치사한 건데. 기분 안 좋습니다. 지금 다른 경제 방송에서 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는 하네요. 왜냐면 어떤 주장을 어떤 로직을 내세우더라도 그 근거와 데이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시장이라서 누가 어떤 강력한 주장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긴 아니, 오늘은 하는데. 그냥 점도표 PPI 때문에 점도표 내일 다음 주에 나오는 거 상향할 리스크가 있다라고 컨센서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전 우리 끝나고 네네네. 그때부터 점점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런 컨센서스 빌드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당연히 아니지만 많이 팔았고 그래서 좀 속상합니다. 그렇네요. 하이닉스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끝나고 있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고캐피탈님께서 길게 네. 보고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 큰 방향성만 맞출 수 있지. 길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정신없게 얘기 안 하지 사실. 네, 그렇죠. 대부분이 길게 안 보니까 걱정돼서 같이 동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놈의 나라님께서 쓰레기 국장 오늘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떠나지 말고 같이 계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한번 해 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장 종료 네. 30초 전 남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코스닥은 0.8%, 코스피는 이거 왜 안 눌려 또? 얘는 뭐 얘도 먹통이네. 코스피는 1.5%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은 7,400억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피 선물에서 1조 1,000억 와. 던지는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 아직도 반도체에서 있는 게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기대가 있다. 그 뭐지 ETF 보면은 반도체 안 빠졌어. 뭐 네. 빠진 거 많이 있는데 큰 것들도 뭐 버티고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갑자기 마이너스 1% 되지 않으면 지나가듯이 말씀하셔서 네. 좀 안 중요한 얘기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반도체 아직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아니 생각을 살아있다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판단드는 게 아니고. 뭐야? 저는 어저께 갑자기 발을 쭉 빼시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비중 줄였잖아요. 아. 그쵸? 그 비중 줄인 만큼은 살아있어야죠. 근데 오늘 막 빠졌을 때 사라고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떨어질 주, 때 다음 주 보고 하겠다고. 제가 원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30분 끝나면 그거 얘기해드리고 해야지. 그리고 시장 지표도 봤더니 환율이 많이 오른 네, 거예요. 1320. 그죠? 네. 1329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장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지수가 왜 더 팔았어요. 더 팔았어? 팔았어? 네. 얼마 이쪽 팔았어? 땡겼어? 비차익 순매도가 1조 4천억. 봐, 그렇지 않았어. 낌새가 이상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있잖아. 뭐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말했잖아요.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해갖고 자꾸 나와서 얘기하려고. 아니 그러면 모스보라도 이렇게 배워서 그걸로도 말해주세요. 텔레파시 하시던지. 아니 커플 때문에 말을 못해 이러고 다 지나가서 내가 말했잖아. 마음의 소리로.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게.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계속 읽어야 빠졌네. 되는데. 하이닉스 빠졌네. 마이너스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0.0. 지금 요거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외국인 1조 던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차익 순매도랑 외국인이랑 같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줄창 막판 팔다가 와. 오늘 저희 10시까지 했잖아요. 네. 10시 때 계속 장중 내내 저희가 오프닝 벨 할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하락폭이 더 깊어지는 게 좀 고민이 된다. 그랬는데 쭉 더 늘어가서 후반까지 쭉 팔고 와. 마지막에 던져가지고 그냥 1조로 그냥 팔아버리네. 사실 지금까지 개인이 잘 와, 하고 있었잖아요. 미쳤다. 근데 이거를 다 개인이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받아준 게 사실 아니라 사진 거지 그냥 걸어놨는데. 잘 해왔었는데 네.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물가 지표가 약간 불안해진 상황에서 네. 이제 다음 주에 당장 이벤트가 있잖아요. 게다가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미국도 분명 어떤 좀 주요 주식들의 변동성이 좀 세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뭐 무너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매수를 잘 하신 걸 텐데 또 그렇지 않은 흐름이 나오면 내일 그러니까 다음 거래를 한 번 더 얻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세게 맞으면 약간 관심 있던 쪽을 약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생각이 뭐냐면 일단 오늘은 좀 뭔가 요 기회인가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시간이나 이런 데 베팅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다음 거래이죠. 이제 월요일 날 미국장의 흐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셔도 만약에 이게 조정이 나온다라면 하루 이틀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게 현금 보유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단타도 치시면서 현금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번에 이제 조금 더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좀 좋은 기회가 한 번 또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번 살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어. 진짜. 감히 얘네 팔아야 되는데 지금 뒤통수 한번 맞아. 칠 때 됐는 이것도 맞아본 애들이 하는 거야. 맞아본 애들이 언제 때릴지 아는 거야. 맞아. 근데 약간 매사기가 그럼 많이 맞아야 돼? 맞아? 많이 맞아야지. 얘네 요때쯤 때리겠구나. 손 올라갈 것 같으면 이거 때리는구나. 알죠. 그렇지. 근데 딱 2,700 올려놓고 기분 좋을 올려놓고 때. 이번 주하고 지난주 후반 돼가지고 때릴 때 됐는데 왜 안 때릴까? 이상하다. 계속 세하다고 맞아요. 얘기했었잖아요. 빌미가 아까 PPI하고 아까 저기 삼성물산 분위기하고 PPI가 더 중요하지. 네. 분위기가 때렸고 뭐 또 시장의 그러니까. 루머도 있고 뭐 그래서 더 떨어진 거. 유튜브님이 밸류업 노담 느낌이 오니 던지지. 그래도 반도체는 버틴 건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아직까지 버틴 거죠. 그 정도는. 근데 삼성전자 많이 빠졌네 생각보다. 삼성전자. 그러게요. 그럼 삼성물산으로 인해서 밸류업 노답을 외국인이 느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겠죠. 기분이. 아니, 성진환 요사님이 뼈를 좀 때리셔가지고 좀 아팠습니다. 네. 아침부터 로봇 쪽 오른다고 쪼개는. 로봇 쪽 이런 장에서는 그래도 올라가기 얘기하고 어렵지. 꽤 올랐는데 죄송합니다. 막판에 빠졌지. 네, 쪼개서 죄송합니다. 좀 더 차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우려되는 건 이거예요. 네. 제세함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더 아래쪽인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느낌이 뭐냐면 어저께 약간 얘기했는데 반도체를 줄이면서 반도체가 마지막 보루로 버티고 있고 그렇죠? 혹시 다음 주에 그 나오고 이렇게 안 맞으면은 한 번 더 출렁인다. 갈 수도 있는데 QT밖에 없는데 QT 어느 리포트 보니까 네. QT를 얘기를 긍정적으로 QT 완화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코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이 하방은 되어 있다라고 2580 저번에 2580에서 2790이니까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아이씨 하방 다시 가나? 2600은 안 깨지겠지? 뭐 이러면서 반도체가 버티면 2600은 안 빠지죠. 근데 다음 주에 엔비디아 월요일 날 네. 그 젠슨 황 CEO께서 회장님께서 코멘트 하신다니까 회의 그거 좀 들어보고 다음 주가 굉장히 화요일 아침에 중요하겠네요. 판단하자. 근데 네. 그 우리가 이미 포트에서 그 올라가는 그 와중에 포트를 이미 조금 뭐 줄여놓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늘 좀 아프긴 아파요. 이게 고점에서 2% 빠지는 거는 밑에서는 한 2.5% 3% 올라간 거랑 같기 때문에 당연히 좀 아프죠. 근데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기다림 자체, 그 변동성 이런 일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한 또 이 어떻게 보면 준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씩 웃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 좀 해오긴 했잖아요. 물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막판에 너무 들어와서 좀 설레발을 좀 치긴 했는데 최근에 근데 이제 한 6, 7거래일 동안 외국인이랑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좀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오프닝벨에서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수익 실현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연속성 있게 보셨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 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맞아요. 사실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온 것도 맞고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수급이 이 정도로 나간 것 치곤 그래도 나름 잘 버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수급이 또 나가면 또 어딘가로 또 갈 거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 줄어드는 거 좀 체크하고 또 이제 빈집 털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미리 조금 현금 비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 게 그런 거에서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기회 주면 또 사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큰 줄기 자체가 어긋났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네. 만약에 AI 반도체가 끝났다, 네. 저 PBR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제 정리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홀드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적어도 그래요?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홀드하는 게 맞고 그다음 나머지 현금을 언제 사지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개인이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밸류업하고 AI 반도체 요거 끝났다 생각하면 버려라.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끝난지 안 끝난지를 판단을 못 몰라. 하겠어.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못 하겠는 거거든요. 맞아요. 고노 형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밸류업이나 아니면 AI 반도체 아직 다음 주까지 좀 살아있다? 기대감 있다?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 지나면서 반등한다 쪽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당장 다음 주는 잘 모르겠지만 큰 줄기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만 놓고 봤을 때 물론 한 2, 3거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 AI 수요가 지금 당장 과연 끝날까요? 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생겨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거 나왔더라고요. 명예커가 그 로봇 보여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오늘 막 영상이랑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좀 많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로봇주가 움직이고 네, 그러면서도 좀 영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반도체 뭐 앞으로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물산이 물론 조금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좀 초를 치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뭐 그들 나름대로는 당연히 그런 스토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직 2차 세미나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섣부르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 많은 기간 동안 외국인이 한 번도 수익 실현 안 하고
이거를 묵직하게 끌고 왔을까? 언제든지 사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판단은 오늘부터 한 2, 3거래일 정도 수급 흐름을 보면 나옵니다. 답이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좀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일단 조금 더 연속성 있게 보시면 제가 보면서 또 한번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맞출 수 있게 노력해 볼게요. 오케이. 네. 시청자분들도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반도체 안 끝났어요. 조정 이러고 밸류업 시즌 1 종료. 반반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반도체가 덜 빠진 거죠. 음. 조쳐서 분위기 조져서 그때 빼는 거고, 그렇죠? 한쪽이. 은행도 그렇고 뭐 네. 또 다른 그렇고 조선주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이런 장에 혼자서 막 뛰어 올라가기는 좀 힘이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버틴 정도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반도체는 코스닥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히려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0.6% 오름제도 있어. 오히려 0.6% 플러스인데 일단은 삼성전자랑 많이 빠졌고. 하이닉스가 죽순 거. 요게 좀 체감적으로 센티가 많이 눌린 게 컸고. 하이닉스가 네. 죽수진 않았어. 시장보다 하이니스 아웃퍼폼이야. 마이너스 0.43으로 끝났어요. 시장보다 엄청난 아웃퍼폼이지. 대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죽순 거지. 하긴 뭐. 마이너스 2차 전지 아니 뭐 그렇게 2차 전지 생각하면 죽수고. 그렇죠. 맞죠. 그렇죠. 16만 1,200원. 그러니까 아직 기대가 있다는 거야. 아직 좀 맥인 살아있다. 변호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원래 했던 대로 비중을 어저께 비는 낮췄지만은 이걸 지금 다 팔고 나갈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그냥 단기 조정이고 큰 줄기는 살아있다. 근데 다음 주에 이걸 혹시라도 이벤트를 이벤트 보니까 별거 없네. 말 많은 그 잔치 나가 보니까 별거 없다는 그런 걸로 끝날까 혹시 걱정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AI 반도체는 오늘 반도체 흐름 그리고 하이닉스의 흐름 보니까 아직 안 끝났다. 다음 주 일단 좀 보자. 그런 심리가 서프라이즈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심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 하지만 다음 주 이벤트 돼봤는데 갑자기 떨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졌다고 추매하지는 말자. 일단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비중을 담아서 좀 버텨보고. 저는 오늘하고 월요일까지는 그렇게 버틸 것 같아요. 홀드 전략으로 일단은 GTC랑 여러 가지를 좀 지켜보자. 근데 GTC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이에요? 아니면 약간 우려감이 더 큰 상황이에요? 꽤 있죠. 그래도. 반반인가요? 그러니까 GTC에 대해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별거 없어요. 그걸 잘 되면은 장비 업체나 그 아까 무슨 IP 업체나 이런 업체들 좀 한번 가볼까. 네. 중소 소부장주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고요. 예, 삼성 하이닉스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만약에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전략을 좀 첨예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략을 첨예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틀릴 확률은 훨씬 높아요.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맞아. 사실은 그때 했지 그랬지 하기가 쉽거든요. 첨예하는 게 클리어하게, 클리어 컷하게.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저는 펀드 매니저들도 회사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클리어 컷하게 얘기 안 해. 그래요? 자기 빠져나온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다 자기 사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저희는 그런 거지, 약간 뭐. 맨날 전략을 물어보고 우리는 거의 클리어 컷한 편이지 굉장히 사실. 똑같이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에 또 다 적혀 있거든요. 뭐 저도 도망가질 매주 못해요. 모의포트 저는 다 올라가요. 억울해 지금. 저는 도망갈 때. 다 억울해요. 아니 근데 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올라갈 때 무슨 얘기 들었어요. 너는 왜 맨날 현금만 얘기하냐. 이럴 때를 위해서. 네. 이거 여기 네. 참이슬 2병만 주세요. 저희 건오징어랑. 그리고 뭐 방송 접고 여러분 그냥 소주랑 마시면서 오늘 같은 날 금요일인데 뭐 일찍 퇴근하고 컴퓨터 접고 그냥 그리고 소주랑 막 마시는 거죠. 너무 많이 불안하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하락이 막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좀 심장이 안 떨릴 정도만 조금 줄이시는 것도 진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 좀 한 번 세게 맞은 거예요. 뭐 지금 막 10% 빠진 것도 아니고 물론 이 2%가 작은 2%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국장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국장이 맨날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고 좀 위에서는 항상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ETF 하시 ETF. 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가 가고 막 계속 올라갈 때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그럴 때 포트 비중 확대하면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핏줄 조금 줄여 놓으면 요럴 때 편안하게 다시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루 이틀 더 보다가. 주위에서 네. 자기 하는데 남편이 하는데 와이프가 하는데 남편이 당신 뭐야 뭐 주식한다는데 장 오른다는 당신 뭐 하고 있어 이게 뭐야 이런 쫑크 받을 때 마음이 급해서 사잖아요. 그럼 물려. 그때는 각방 쓰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
각방 쓰고 싶어서 일부러 물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못하잖아. 어. 그런 생각이지. 주위에서 조금만 할 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런 게 네. 제일 기분이 나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마음이 괜히 또 무겁지.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괜히 또 막 뭐 뉴스도 봐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45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아픈 마음을 한번 그래도 오늘 있었던 장을 짧게라도 복기를 해야 월요일에 뭐 어떻게 그렇죠. 전략을 네. 세우던지 아니면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신이 있으면 추매를 하시던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거 짧게나마 좀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호님 네. 뭐 보고 있어요? 아, 열심히 이렇게 째려 아, 네, 네. 댓글 째려 상승 보세요. 섹터부터 볼까요? 아니요. 시장 브리핑 먼저 하고. 시장 브리핑. 그러네요. 짧게 가죠. 네, 일단은 뭐 오늘 사실 수급 이탈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완전 극과 극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원래 이 정도로 빠지면 뭐 상승 종목수 도합 합해야 막 200개, 300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800 종목은 넘거든요. 거의 900 종목까지 돼요. 그러면은 사실 뭐 좀 집중돼서 올라가던 쪽에서 박살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수급의 주체는 아마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330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는 뭐 VOJ, VOE라든지 FOMC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금리 정책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좀 섹터로 들어가면요. 들어가면서 사과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PT가 수정이 안 돼서 네. 약간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진 것들이 반영이 좀 안 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바이오 쪽 오늘 장중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ABL 바이오가 음전을 했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다가 좀 차익이 강력하게 나왔고, 사실 HLB 제약이라든지 생명과학도 좀 크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이쪽도 조금 윗꼬리를 많이 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바이오가 뭐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조선주도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뭐 일단은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네. 그다음에 이런 미중 갈등에서의 조금 확대 국면들, 그리고 이제 보류 수리하는 쪽에서의 좀 모멘텀들, 그런 것들이 붙어주면서 상당히 좀 조선주 일단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로봇주들도 사실 오늘 뭐 KRN 시스템이라든지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공시도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차익이 나오면서 이쪽도 전반적으로 다 음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켓 쪽도 오늘 좀 장중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비대면 쪽도 장중에 조금 수급이 일부 쏠리는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 사실 이제 이런 재건 쪽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재건 쪽 같은 경우 사실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가 좀 일부 있기는 한데 현대 쪽에 이제 댐 복원 이제 다시 재건하는 쪽들,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또 일부 기업이 이제 그런 재건 사업에 좀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뭐 SG라든지 이런 종목은 상한가 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재건 쪽은 좀 강한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요? 네. 그래서 하락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최근에 강했었던 쪽들이 좀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위메이드 그룹주는 뭐 이벤트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빼고 보더라도 네. 최근에 이제 인터배터리 했을 때 2차전지 쪽 굉장히 강했죠. 그다음 저 PBR 쪽에서 금융주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쪽으로 성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실적 잘 나오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변압기 쪽 오늘 좀 차익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오늘 좀 박살이 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당히 떨어지면서 그 부분에서의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오늘 나타났고요. 그다음 위메이드 그룹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가 이제 부회장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과 또 위믹스 코인에 대한 가격 일부 하락들,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되고, 또 이제 그 새롭게 신규 론칭한 게임이 처음엔 순위가 굉장히 높았는데 나이트크로우. 이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메이드 대표 사임 소식이 장영국 대표? 네. 악재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해석이 애매할 수 분분하죠. 있는 게 분분하죠. 왜냐면은 어쨌든 대표직을 사임을 한 부분에서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인 쪽으로 만약에 좀 뭔가 변화가 생기나 요런 게 있는데, 또 그룹 부회장으로도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탈이라고 봐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는 좀 일부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장영국 대표 사인.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위믹스 코인의 하락이 맞죠? 좀 큰 영향을 줬고 거기에다 게임 순위까지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까 하락한 섹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사실 저희가 일주일 내내 여기서 순환매가 돈다고 말씀했던 대표적인 섹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 2차 전지 금융, 화장품, 변압기, 비트코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뭐 오를 때도 이게 순환매 저쪽은 네네네. 대부분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좀 빠른 순환매가 있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락한 거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또 오르고 내리고 요 흐름은 안 끝났다고 보시는지. 저는 일단 변압기랑 비트코인 쪽은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번에도 HD 현대일렉트릭 이거래일 동안 강하게 빠졌을 때 말씀드리고 거의 30% 정도 올랐거든요. 변압기도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기회를 준다면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산업적으로 지금 훼손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일부 눌림목이 나왔을 뭐 오늘 당장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변압기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또 불안감이 나타나니까 네. 약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이 높아지는데 비트코인이 약간 좀 이게 성향이 어쩔 때는 위험자산으로 되고 어쩔 때는 또 이제 그 안전자산으로 좀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위험자산으로 같이 좀 이렇게 엮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지금 이제 현물 ETF 들어오면서 와 간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 때문에 일부 차익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반감기가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네네. 요번 반감기 끝나고 다음 반감기가 되면은 금보다 희소해집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방률이 좀 커질 수 있고 또 ETF 부분으로 봤을 때 금을 좀 넘었어요. 물론 전체 자산 시장으로 하면 아직 금한테는 안 되지만 네. ETF로만 봤을 때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자산에 대한 비교로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상방이 아직도 좀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코인 쪽도 저는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요 두 가지 쪽은 뭐 요 안에서도 특히나 조금 더 눌림에서 이제 조금 차트를 턴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묘 아저씨도 저기 코멘트 있을까요? 저 하락한 섹터들에 대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특별히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갑니다. 다 특징주 오늘 오르고 내렸던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징주에서는 일단은 오늘 뭐 CJ 두산 뭐 이런 쪽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 좀 여러 번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CJ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분할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안 하기로 했었던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네. 것까지 좀 곁들여지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했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쪽이 좀 강했습니다. 드래곤 플레이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 한번 터치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컨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도 이제 컨텐츠 종목군들이 대부분 안 좋은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어서 좀 장중에 그래도 좀 강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위메이드 요 장영국 대표 사임 이슈로 이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그다음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 LMM 관련된 이게 성능이 1등 했다고 하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타났고 한젠칼 같은 경우는 조원태 대한항공 재선임 반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급락하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솔트룩스는 네. 앞으로도 좋게 볼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오늘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주가에 급등락이 나와서 진짜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았나? 약간 챗 느낌이 GPT 나올 때 정말 네.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모든 기업들이 다 GPT, LLM 이래가지고 막 내놓는 게 참 그리고 않아? 그것도 1등이다. 이거는 누가 1등이라고 몇 명 판단을 해준 건지. 몇 명 참가했어요? 네? 몇 명 참가했는데요? 몇 명 참가했는지 저도 그거는 확인을 얼마나 해봐야 될 것 역사가 같은데. 있는, 역사가 있는 대회인가? 근데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네. 넘어가게. 아니야. 넘어가. 뭐 이거 궁금했어. 지금 약간- 루시아 이거 뭐 1등 했으면 어떡할 건데 안 살 거잖아. 진짜 1등 뭐 했나 안살 거면서 싶어가지고. 다 그 아이쇼핑 하면서 해집어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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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트룩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뉴스로 넘어가요? 네, 네, 뉴스로 갑시다. 뉴스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좀 힘들죠. 오늘 근데 진짜 솔직히 마음 같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한잔해? 그냥 한잔 하고 그냥 이렇게 술방하고 여러분이랑 우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고 싶은데 네. 어쨌든 할 건 해야 되니까. 맞아요. 자 그럼 뉴스 한번 가보죠.
네, 뉴스로 넘어가면요. 이게 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좀 부담을 주게 했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오프닝 벨 때에서도 이제 김장현 본부장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좀 부담이 됐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약간은 조금 비등비등하게 됐고 고용 같은 경우는 좀 세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들 좀 키웠고, 그다음 이거래일 동안 WTI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잖아요. 뭐 드론 공격이다, 원유 재고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생겼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물가 지표가 많이 올라가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에너지랑 이제 주거비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주거비야 점진적으로 우하향한다고 해도 그 속도가 조금은 더디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WTI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 그거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이게 고착화가 될 확률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음 주 연준이 만약에 문구나 이런 게 좀 세진다 이래버리면은 좀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 동결 가능성, 그 동결 가능성을 40%대까지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수치가 바뀌고 있는 것들이 일부 좀 시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하고 7월하고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은 그 PPI는 보통 한 3개월, 아니 보통 6개월 정도 후행한다고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작년에 상반기는 기고효과. 기고효과. 작년에 상반기 좋아서 올해는 우리가 조금 하면 이게 낮게 나와요. 지금 CPI가 PPI가. 근데 지금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6월인가 7월부터는 작년이 낮아서 웬만큼 나오면 다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PPI, CPI 내려가다가 한 3, 4, 5, 6 되다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고 YOY로 그런 컨선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웬만해서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지금 4대 6이거든요. 네네. 거의 40%까지 안 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7로 돼버리면은 6월 달에 한다가 6명, 60%. 62%. 안 한다가 40%. 그게 만약에 작년 여름 지나면서 이게 작년이 낮으니까 올해가 웬만하면은 YOY로 플러스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시점에 만약 유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면은 네. 찝찝하게 금리를 확 내추기가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하긴 할 것 같은데 6월이 확실치가 않아졌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FOMC가 다음 주에 뭐라 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뚜루뚜뚜님께서 밸류업 기대감 여기서 끝난 것 같은지 두 분 의견 듣고 싶어요 하셔서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크로 관련된 그런 이슈들 그리고 센티들도 다음 주에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겹쳐서 시장을 아예 좀 보수적으로 누른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하창모 부장님 뉴스 계속 간다면요? 네, 오늘 어쨌든 조선 쪽에 대한 기사가 이제 연이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장중에는 조선업으로 이제 미중 갈등이 좀 확대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이제 전거래일에 제가 좀 소개를 못 해드렸던 이슈가 조선의 MRO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MRO?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이제 유지보수. 유지보수. 네. 네. 그래서 메인터넌스랑 리페어. 그렇지. 네. O는 뭐예요? 오거나이제이션?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네. 뭐 하여튼 그런 거. 오케이. 유지보수. 네, 그 MRO.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이거 그 오전에 했는데 자료 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으면서 연속성이 좀 있었고, 이게 이제 오프닝 벨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한테 이제 노동조합이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한 상황이고 이걸 45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되는데 아마 이제 조사에 착수를 하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철강,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의 수출 데이터가 지난 1월달, 2월달에 제일 많이 좋아진 게 조선이 60% 좋아졌고, 그다음 자동차 부분이 거의 한 30% 정도 약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철강 쪽에서 이미 관세를 좀 부과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얘기는 이제 조선이나 해운 물류 산업이 이런 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가로 이제 빼앗기고 있다, 물량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에서 좀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요거에 대한 좀 조사를 해달라고 했고, 그럼 미국은 자국을 좀 보호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국을 보호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중국 쪽에서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고 중국의 규제로 이제 조금 흔들거리면 그 안에서의 이런 점유율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조선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좋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 기업이랑 네. 중국 조선 기업이랑 만드는 배 종류가 아예 다르지 않아요? 아니 저기 같은 경쟁하는 것도 있죠.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 그러니까- 친환경으로도 많이 가고 하니까 좀 달라지긴 했죠. LNG선이나 아니면 고부가 가치선은 우리는 친환경. 해외에 수출하는 용도로 많이 판다 그러면 중국은 자국 내에서 쓰이는 자국 기업들이 쓰는 LNG선이나 아니면 그런 고부가 가치선은 지네들이 만들어서 지네들이 쓰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랑 또 우리나라가 그거랑 아예 다르지 않나? 저는 아니요, 지금 달라요? 자료 꺼내고 있었어요. 네. 다르다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요. 요게 이제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수주 경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프닝 벨 때 했었던 자료인데 지금 수주 자체가 중국이 월등히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58%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1월, 2월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조선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뜯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부딪히지 중국에 않는다. 가져가는데 네네네. 중국에 가져가는 건 고부가 가치선이 아니고 우리가 잘 만드는 건 마진이 많이 남는 선박들. 그쵸. 근데 중국이 가져가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안 만들고 그냥 냅두면 그냥 약간 TSMC 남는 거 찌꺼기를 이제 삼성전자 가져가는 것처럼 약간 우리가 못하는 걸 이제 중국이 가져가서 그쪽에서 하는 거고 자국에서 쓰는 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랑 직접 경쟁 상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아닌가? 선종이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메탄올선이 거의 5대5 비율로 우리가 붙었거든요. 중국 쪽이랑.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선 자체를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죠. 지금이야 뭐 성과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뭐 비싼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공급자 우위지만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철강 쪽에서도 후판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강 쪽으로 규제가 강해지는 것은 단가 싸움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후판 쪽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면 배 자체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다 엮여 있으니까. 네, 엮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저가 수주를 못하게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죠.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데. 네, 그런 좀 메커니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 관련해서 뉴스 또 해주셨고 메인터넌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수리? 수리 네. 수리 같은 거는 우리가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거 따려고 지금 하는 거지. 따려고 한다. 하나오션하고 네, HD 현대중공업. 네, 이것도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소개 못 드렸으니까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2주 전에 미국의 해군 장관이 여기 이제 좀 방문을 했어요.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방문을 했고 그 안에서 지금 이제 김동관 씨랑 정기선 씨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하나 부회장이랑 이제 현대 부회장인데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뭐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업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거의 연평균 20조 원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작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기에 따른 기대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방문을 하니까 요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사실 상황입니다. 저게 한 좀 됐잖아요. 열흘인가 일주일 전에. 네네네. 그래서 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하나오션이 그 트랙 레코드가 있고 근데 현대중공업이 어쩌고저쩌고 경쟁해가지고 하나 이게 시장이 꽤 크거든요. 앞으로 열릴 게 그래서 기대치가 꽤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김에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겹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호님께서 네. 오늘 왜 이렇게 재미없냐, 뭐 조상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끼리 좀 원만한 협의를 해서 알려주세요. 웃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군 또 뭐라는 거야. 저희는 뭐 다 여러 번 맞춰서 가는 그렇지. 거니까 웃으라 그러면 웃겨라 그러면 웃기고 할 수 있어요? 웃냐 하면은 또 조용히 하고 그러니까 요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만하게 합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컨셉대로 나머지 한 30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가볼까요? 계속 웃으신다 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이렇게 톤다운. 하고 있었거든요. 형 또 옷도 상복이야 지금. 그러니까 왜 장식하대. 사복 입고 왔어? 저 근데 조선이 사실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더 봐도 되는 거예요. 너 봐도 된다는 네. 얘기지. 예. 너무 어려워. 결론 좋다. 그 조선 국모 애널리스트잖아요. 너무 어렵다. 그 아줌마에게서 중발아니요. 이제 국모입니다, 얼마 됐어. 국모. 옛날에 봤을 때는 어린 아가씨였는데 15년 전에. 근데 이제 10년 전 하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의기소침할 때가 들어갈 때예요. 작년에 11월인가 12월에 만났는데 해 바뀌거나 배요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랬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작년 말에 그래서 내가 바닥이 왔구나. 바닥이 왔구나. 확신이 섰지. 애널리스트의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원래 그런 거 애널리스트 포기할 때 그때 바닥이라니까. 아하. 오케이. 거의 90% 확률입니다. 아니 근데 옷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네. 저 왜?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밝은 옷 입다가 오늘 하루 한번 입었거든요. 콕 집었어. 한국이야. 아이 그 옷 세탁소 갖다 주냐고 저 잠깐 빠른 건데 그거 그 틈을 붙어가지고. 아 여기 다들 억울하셔가지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억울해. 형 여기다가 하얀 천만 두르. 그러니까 완벽해. 바로 그냥 상주야 상주. 어제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어제 먹고 네, 있으니까. 오늘만 오늘 옷을 봤을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웃으라는 의견이 많네요. 자, 여러분. 네. 30분 우리 같이 슬퍼했잖아요. 그럼 그렇지. 30분 우리가 초상집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증시 오르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즐겁게 또 월요일을 향해서 파이팅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뉴스 있을까요? 다음 뉴스는 재건입니다. 사실 좀 약간 뭐 마션 플랜의 5배다. 뭐 이제 EU에서 7조 뭐 협의를 한다. 요런 뉴스로 좀 갔는데 요거 반대편에는 언제든지 핵 쏠 수 있어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아 저도 그런 쪽인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재건을 좀 이렇게 짧게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재건으로 딱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이 기업이 뭐 했다, 저 기업이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댐 현대건설 쪽에 댐 재건 요청을 했고 또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뭐 도로나 이런 거에 우리 선정됐어요 이러면서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모멘텀 있을 때는 빠르게 뭐 이제 손 빠르신 분들은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재건이 딱 확정이 되면 예전에 그 중동 지역에서 이벤트 있었을 때 다 손해 보고 나왔잖아요. 좀 약간 재건 그거 네. 그게 우리한테만 올까? 그렇죠. 그런 거 뭐 그런 그게? 것도 있고 예. 유럽에 다른 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을 텐데 군침 질질 우리가 흘리면서. 엄청 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무기 주고 당한 거 미국하고 유럽 아니에요? 우리한테 떡금을 약간 줄까? 너무 설레발 치면 그것도 근데 재건 이슈는 결국은 현실화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갔었나요, 정부가?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갔었지. 갔었죠. 면담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 갔었나요? 대통령끼리 이제 만났잖아요. 갔었지. 가다가 저 기차 타고 돌아가고 빨리 안 돌아온다고 아, 뭐 여행 간다고 그때 엄청 네. 왜 안 돌아오냐고. 세세하게 기억하시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럼. 가가지고 외교적인 건 제가 많이 기억합니다. 가가지고 재건 얘기했었잖아요. 네, 했었지. 그래가지고 좀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난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가가지고 끝나면 우리한테 재건 줘. 약간 근데 이런 그거는 게. 미리 밑밥을 깔아야 돼. 아 그래요? 그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분위기 안 좋아서 그렇게 한 거지. 아니 그럼 미리 얘기 안 하면 언제 그거 신경 써주겠어? 그럼 미리 해더라도- 얘기하면 줘요? 아니, 전쟁 근데 통해? 미리미리 해놔야지. 그지 미국하고 유럽하고 다 차지하는데 우리가 어디 틈을 끼니까. 와 친정부. 물론 친정부가 아니고 정부 역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참 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재건은 지금 뭐 테마니까 사실 네, 이렇게 길게 그쵸.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테마 네. 테마. 오케이. 자 뉴스 끝났나요? 하나 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이라서 아 그거 얘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얘기해야 돼. 자 아니 이제부터 이빨 보이는 사람 다 아니야. 쫓아내. 아까 주주 계속- 하나 우리 삼성물산 아까 오늘 삼성물산 너희 놈 얘기했잖아. 걸렸다 이놈아. 자 삼성물산 가보자요. 아니 앞에 30분 했는데 삼성물산 외국인 많이 팔았어요? 삼성물산 지금 10% 떨어졌어요. 아니,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 외국인이고 나발이고 10% 떨어졌습니다. 그럴게요 외국인. 자 한번 찾아볼게요. 예, 삼성물산. 기사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주주환원 왜요?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요.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보통주 2,550원, 우선주 2,600원은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잘 됐고 대신에 이게 아까 얘기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한 주당 4,500원이면 이거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4천원은 돈이 얼마인데? 4천원은 아니고 걔네들이 내야 되는데 얼마인데 금액이? 그거- 이익이 있을 텐데 감당할 만한가 마탄가 그 판단을 저는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냥 삼성물산이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많이 해 먹었잖아. 좋다. 예전에 그 좋다. 할 때 그거 생각하면 사실은 아이고 참 아,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까지는 안 되려면은 해왔으니까. 똥 들어갈 때하고 이거 똥 들어가서 되려면 다르죠. 분리과세가 돼야 돼요. 어? 배당을 크게 높이려면은 결국엔 분리과세? 분리과세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난 무식해서 그게 그런 거 몰라요. 물론 그럼 좋지. 근데 모든 걸 다 자기가 입맛에 맞게 다 아는 게 어딨어요. 다 우리나라가 어렵게 해서 한 건데 그치. 이렇게 아니, 근데- 대승적으로 하는데 그 좀 따라주고 그래야지. 지금 이들은 배당하면은 뭐 배당 일단 15.4 띄고 네. 그다음에 종수세 들어가서 또 받고 아마 그럴 네. 거거든요. 근데 저것도 안 했어요. 자사주 매입 그것도 안 했어요.
5천억 규모의 근데 자사주 맵을 이제 요거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삼성물산이 이미 자사주 소각을 전량하겠다고 알아요. 해서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안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더하는 양이 정말 엄청난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하다가 이거 요구해도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하라고 하면 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어. 삼성물산 한 주라도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저거 없으면 다 아니 지금 옆에 집 불구경이야. 같이 공감할 수 아니 있잖아요. 삼성물산 그거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현대차 기아 좋아하시는 현대차 기아는 원래부터 얘기했었고 그렇지. 그 넘버도 돈을 벌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해주면 된다 기다릴 수 있는데 삼성물산은 이 차 이렇게 해서 꿈쩍도 안 하면 4,500원 하면 2,500원 한 3,500원 좀 하자 그래야지 뭐 확 하고 자사주도 안 하고 그럼 뭐 나도 외근 같아도 아니 니네만 주식이냐 갖다 팔고 또 은행 사든지 못 사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네. 뭐 충분하지 않다는 다 주관적인 입장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시장이 기대했던 기대치라는 게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좀 채워지지 않으니까 특히나 그 기대치라는 기준에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여기 또 나와가지고 주총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랑 뭐 안다 자산운용 등등등등. 근데 여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리설트를 뭐야. 내놓으니까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채팅 왜 모으고 있어요? 그럼 밸류어 프로그램을 삼성물산이 ቾ쳤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제 좀 느낌이 끝났다 싸해요. 이렇게 봐야 돼요? 삼성전자 그 저기 실적 안 나와서 연초부터 꺾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초부터 꺾어졌잖아요. 네, 삼성전자 빼고. 네. 사실은 삼성전자 빼면은 우리나라 아웃퍼폼까지는 안 해도 대충 따라간다니까. 근데 오늘은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그 모회사. 그러니까 아이씨 그런 기자 이상해. 외국인 입장은 그지 같을 것 같아. 물론 반전할 수 있지 삼성전자. 그래서 우리는 뭐 엔비디아 뚫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냐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뚫는 거는 말이죠. 네. 하이닉스가 무슨 뭐 퀄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무슨 제품에 문제 생기거나 공장이 불나거나. 그러니까 1등이 뭘 잘못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걸 뚫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far distant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디램에서는 네. 하이닉스하고 오케이. 많이 반도체 얘기 조금 있다가. 알겠습니다. 요거 뭔가 내가 인플라이 한 건데 못 알아듣는구나. 알아들으면 알아듣었어. 아니 알아듣고 싶은데 이따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밸류업 일단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정말 짧게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밸류업 지금 기대감 삼성물산이 이렇게 확 찬물 초치면서 좀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야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조금 있다. 네,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네.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 안에서는 탑 섹터는 뭐예요? 은행 혹은 자동차 혹은 지주사 혹은 자동차? 자동차? 역시 감본호님은 자동차. 자동차. 오케이. 자. 그 외국인이 그 팔아서 기분 나쁘다는데 네. 또 팔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조금. 근데 국내 기관들이 모든 사람이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다 편안하게 이미 다 동참하지 않은 투자가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내려오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기관에서 받쳐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아직 끝나진 않았다. 아직 끝나진 않았다. 그 중에서 탑은 은행. 은행이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지금 삼성물산의 꼬라지를 봤을 때 꼬라지. 그 은행과 현대차랑 이런 거 봤을 때 네. 어디가 그러면 이렇게 좀 수긍할까? 여기서 주말에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어제까지는 확실히 은행이었는데 100%. 자동차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 자동차가 뒤처진다는 게 아니고 일본 엔화가 엔고화 되면은 자동차가 확 가고 싶은데 확! 그게 아니면 지금 컴퍼티션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반영됐거든요. 오케이. 물론 나는 기본적으로 그 현대차는 한 28만 원, 30만 원 근처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뉴스 고기 맞습니다. 삼성물산 너무하네. 즐거운 하루님이 밸류 다운 프로그램 대부렸네 했는데 밸류 다운. 아직은 남아있다. 네, 아직은 모두 남아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의 밸류를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저희 밸류업은 좋아요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손가락 누르는 거 이런 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탁 누르는 건데 두 이거 번 한 번씩 말고 한 번. 업 한 번호 번. 쳐주시는 시간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눌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밸류업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한마디 짧게만 하나씩 좀 듣고 갈게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딱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나 뭐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진을 요걸로 또 들고 왔거든요. 그림을. 귀엽다. 네. 올해 해석해 주셔야죠. was doing great. 해석은 그죠. 미주랭. 또 굉장히 잘해요. 네. 저 고래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저기 시장에서 큰 손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큰 손을 고래라고 하니까 내 롱 포지션은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 근데 파도가 밀려서 나갔을 뿐이야. 그 뜻은 이제 아무리 큰 손이라도 아무리 내가 주식을 잘하더라도 시장의 큰 틀에서 썰물이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렇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에 다 빠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오늘 그런 의미를 아주 들으셨나요? 맞아요? 아주 잘 해석하셨어요. 역시. 고맙습니다. 왜 한마디야? 뭐야 이거? 칭찬도 해주시고. 오. 너무 좋아요. 칭찬 번호.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가스라이팅 당하네. 뭐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거 보고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뭔지?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래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마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조금씩은 항상 좀 챙길 수 있을 때 야금야금씩은 이제 딱 확정을 지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렇게 확 빠지면은 고래도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막 표정이 안 좋게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하자. 밖에서 상관없는 사람은 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잘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큰 매크로가 좀 안 좋아 버리면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죠. 맞아. 그럼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버틸 수 있을 만큼만 포지션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밀하게 움직이시고. 자,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한마디 들어야 돼. 오늘 그림 준비하신다고 그림 하셨어요. 안 가져왔어. 안 가져오셨어요? 그럼 지금 1분밖에 없어요. 2분밖에 없어요. 더 줘. 3분 그래, 줘. 콸콸콸 어떻게 그럼? 콱콱 그 내가 금방 해줄게. 그 회사 금방 해줄게. 그래서 잘 아니까. 괜찮아요. 드려요. 인사이드 듣는 게더 울프하고 중요해. 매트릭스하고 뭐 할래요? 울프하고 매트릭스. 매트릭스요? 매트릭스. 저는 울프. 번호 형님이 결정해야 되겠네. 울프하고 매트릭스. 매트릭스하고. 울프. 울프 다 오브 월스트리트잖아요. 그래? 그 매트릭스는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네네네. 하고. 뭔지 궁금하죠? 네. 매트릭스 하니까. 아무도 상상 못 할 거야.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네, 봅시다. 울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울프가 그 울프가 아닙니다. 이거 볼까요? 이거 네. 울프가 늑대 아니야? 9페이지. 늑대. 늑대겠죠 뭐. 해 주실 거예요? 네, 9페이지. 네, 설명해 주시면 아, 돼요. 예, 예. 이 말은 토비아스 울프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울프는 그 울프 아닙니다. 토비아스 발음이 울프 그래서. 엄청 유명하잖아. 이분은 생존에 계신 분이에요. 그 스탠포드 교수님. 맞아. 하여튼 45 45년생이니까 네. 지금 거의 70, 80 되신 분이죠. 용띠.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ullet in the Brain. 뭐죠? 머릿속에 총알 박혔어? 네.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때 좋은 소설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저씨가 얘기한 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인 거 아니죠? 아니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토비아스 얘기해서 울프라고. 깜짝 놀랐네. 끝난 줄 알고. 울프가 F가 하나 더 있어. 그 네. 울프 아니라고. 울프. 더 세게 발음해야 됩니다. 울프. 읽어볼까요? 네. We are made to persist. That's how we find out who we are. 아니 쓰는 것은 크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는 저항하는 걸로 태어났다. 그쵸? 조금 다른데. 오케이. 맞는데? We are made to persist. 우리는 견딜 수 있게. 버틸 수 있고. 버틸려고 태어났다. 버티게끔 돼 있다고. 버티게끔 버틸 수 돼 있다. 있다. 그렇게 하면은 버티면은 우리가 진정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인지 우리 자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잘 버티라 이거죠. 그럼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버팀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찾게 된다. 그렇죠. 아이덴티파이 yourself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말이 이상한데 저도 이 토비아스 울프를 안 지는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네. 이 책 저도 못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 한번 읽어보려고. 네. 그런 철학에서는 Bullet in the Brain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에서 이거 버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리고 심적으로 버티면서도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토비아스 울프 교수님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버티는 과정에서도 내가 또 나를 찾는 그 과정의 의미와 가치도 있다. 알겠습니다. 배우막 형님 3,000원 콸콸콸 해주세요 싫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죠 이거 슈퍼챗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우리한테 안 준다면서. 갈까요? 가야지. 가요? 그럼 해야지. 가요? 예. 가도 돼요? 뭐 할 거 있어? 인사이트 들어야지. 인사이트? GPU 컨퍼런스. GPU? 아니 그래. 그만해 할 얘기 없어. 아니 그게 중요하죠. 다음 주 아니, 최고 이벤트인데. 아니 이런 게 있더라고. 이거 하나. 네. 어도비라고 들어봤어요. 어도비. 어도비 포토샵. 알죠. 이거 보니까 오늘 실적이 나왔더라고. 이 초쳤어. 시간이 아. 급락. 네, 그래서 시간이 10몇 프로 빠졌어. 얘네들 AI 관련주. 네, 근데 제목이 증권회사 쓴 건데 리뷰했더니 제목이 이거야. 가이던스 응답 없음. 가이던스 응답 없어. 가이던스 업데이트를 안 해줘 회사가. 와 이것도 그래서 특이하다. 빠졌어. 그래서 좀 찝찝해. 어허. 실적은 좋았는데 얘네 1사분기가 그 작년 건가 봐요. 네네. 근데 가이던스 부진에 따라서 시간의 하락인데 업데이트가 부재했고 물어봤대요. 동영상 막 AI 막 소라 나오고 그러니까 네네. 너네 경쟁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예 경쟁은 생겨서 이거 지금 편집하는 그 수요는 더 느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했고 그럼 오늘 업데이트 왜 안 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준 가이던스 있잖아. 그거 자신 있으니까 우리가 업데이트 안 해주는 거야. 더 이상. 만약 문제가 되면 그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애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주가를 뺐답니다. 희한하죠? 외국에는 태도만 가져도 이렇게 됩니다. 아까 아까 삼성물산 얘기했는데 그건 충분히 얻어맞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심을 올려놓고 그 빠진 거니까 이거는 아니 가이던스 안 해주고 아니 원래 가이던스 그대로 가는 건데고 이상하면 내가 업데이트 해줄게 믿고 기다려 얘기했더니 가이던스 응답 없어 그럼 뺐잖아. 이거 약간 우리는 김장렬 본부장님이랑 살짝 비슷한데. 그래? 아니 뭐 별로 할 말 없어. 이거 원래 하던 얘기 그대로. 업데이트 있어 업데이트 해주지. 그럼 물어봐. 아니 나는 얘기하기 다 싫어. 얘네는 돈 많이 벌잖아. 나는 얼마 안 되니까. 한국의 어도비 김장렬 본부장님. 그래서 이런 것도 찝찝하다. 네. 그런 거 찝찝하다. 빨리빨리 그리고 신제품 같은 거 나오는 거 동영상 하는 거 얘네들도 준비하는데 later in the year end 연말에 가서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주가 빠졌답니다. 오늘 얼마나 빠지냐 봅시다. 근데 얘네가 막 뭐 생성형 AI를 주도하는 주도주는 그건 아니잖아요. 얘네도 근데 너네들 가이던스 주고 뭔가 제품을 빨리빨리 하고 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듣기 원했는데 그게 클리어하지 않았나 봐요. 주가 빠졌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가는 빠졌다는 거 10% 정도 마이너스로. 다음 주에 근데 그 GTC 컨퍼런스가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장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월요일 밤이니까. 월요일 밤 그렇죠. 월요일 밤 그리고 19일 새벽까지 돌면서 화요일 아침에 예. 우리 장에 반영되는 연설 거니까 듣고. 오프닝 벨인데 월요일 날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저는 GTC 이벤트도 그렇지만 네.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아니에요? 이제 미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변동성 크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좀만 더 참아보자. 오늘 좀 마도 맞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 좀 차익이 또 세게 나오면 월요일장에서도 아마 좀 더 우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걸 선제적으로 때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상황 보고 이제 약간의 현금을 활용을 할지 안 할지를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프닝 벨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월요일장이. 그렇네요. 월요일 오프닝 벨.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네. 주 GTC를 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 예. 긍정적으로. 왜냐? 오, 누구를 왜냐? 믿냐? 누구를 믿어? 황 사장. 황사장? 황 사장을 믿는다. 왜냐하면 황 사장이 요즘 보니까 네. 이거 폼이 제 미쳤어. 매사기입니다. 매사기 네. 뇌피셜 뽕이 좀 찼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맞아. 그 스탠퍼드인가 어디 거기 대학교 가가지고 네. 기자한테 막 질문을 받았어. 다른 경쟁 업체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른 경쟁 업체 칩은 너네 공짜로 줘도 우리 엔비디아 칩이랑 안 바꿀 걸? 오. 와. 왜냐면 그 칩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운영 비용과 효율성도 문제기 때문에 걔네 공짜로 팔아도 너네 안 쓸 걸?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신감이 아주 그냥 충만하구나. 그 지금 딱 아우라가 찼어. 그래서 이제 GTC에서 한 번 더 믿어봐. 네. 한 분기 더. GTC에서 3개월 더 가봐.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오늘 미국 좀 빠지고 네. 월요일 만약에 또 빠지면 네. 월요일 아침에 걔 들어가. 매사기 믿고. 화요일 아침 가면 또 게임 끝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결정해야지 아침에. 그리고 좋은 거는 네.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을 미리 받았어. 그렇지. 아, 850원 그렇죠. 들어왔어. 네. 그러면 이제 젠슨 형이 그거 딱 천불 만들려고 박수 딱 치면서 천불은 모르겠고 850불이니까 950불, 100불.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좀 다운돼서 한번 오버해봤어요. 네. 믿지 마시고.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네. 삼성전자가
되는 방법이 네. 1등이 뭘 실패하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네. 그거를 큰 계기로 삼아서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네.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HBL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들으면 돼. 빨리 콸콸콸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콸콸콸 칼칼칼 지금 합시다. 하기에 애매한 시간. 4분 남았어요. 해요. 3분 남았어. 빨리 해. 뭐 아니, 아, 3분은 하고 싶은 거 3분 더 하면 되잖아. 3시 30분. 아, 뒤에 뉴스를 네, 이제 네, 노트북 그러니까. 들고 기다리는데 저 어떡합니까? 혼날 것 같은데 그 DB 하이텍 안 했다고?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면은 칼칼이 누나 하면 이렇게 하자. 자, 누나 조사해온 거 오늘은 조금 양보하고 네. 기사만 띄우고 두 분 의견만 들읍시다. 맞아요. 괜찮아요? 저 말고 좋아요, 왜냐면 좋아요. 반도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면- 사연과 결론 그리고 의견 들을까요? 오케이. 자, 오늘 콸콸콸은 이제 간이 조그맣게 해가지고. 빨리 시작할게요. 자, 가자. 자, 여러분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와, 오랜만에 콸콸콸 시작할게요. 네. 콸콸콸.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바카스 신청합니다. 종목은 DB 하이텍이고 진입 계기는 세계 파운드리 탑 10 안에 든다고 하여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비중 20%, 평단은 72,000원 진짜 높아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하셨거든요. 저의 네. 결론 보여드릴게요. 결론. 죄송합니다. 저의 결론부터 결론. 바로 쫙 DBG는 하이텍. DBG는 하이텍. 디비진다고. 이거 방언이에요. 이거 사투리예요. 이거 어. 나쁜 말 아니에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DBG는 근데 하이텍. 느낌은 이상하다. 기분이 안 좋다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두 가지가 다 어. 있어. 맞아요. 지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DB질 수 있잖아. 아, 다시 DB 올라갈 수 그렇구나. 있다. 처음 올렸을 때는 아, 비 DGP네. 응, 아, DGP는 DGP는 사투리로 그런 하는 뜻이에요. 거예요. 디비지는 뒤져라 엎어라 뭐 이건가? 뭐야, 이게 뒤져라. 무슨 아니요. 엎어라야. 처음 올렸을 그거 때 아니에요. 비가 없지 않았어? 있었어. DB 있었어? 영어 비만 D. 있지 않았어? DP 디지는 있었죠. 하이테크 아니었어? 아 무슨 소리 하세요? 둘 다 있었어. DB 있었어. 아, DB 있었어요? 있고 네, G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게 화타윤이 엠노 얼마 전에 했잖아요. 엠노. 엠노 살아났어요. 엠로 살아났어. 역시 화타윤이. 그러니까 DBG는 아. 하이텍도 다시 나쁘게 안 뒤집혀서 되겠네.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아, 엎어라 디비져라 이건가? 네. 자, 알겠습니다. 자, DB 하이텍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동미 아저씨. 애널리스트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한 PER이 7배밖에 해서 엄청 좋아요. 내년 기준 PER 7배니까. 네. 근데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예측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PER 7배면 엄청 세게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PER은 7배 정도 내년에 이익이 엄청 오른다고 해놓고 목표 주가는 5만 몇천 원이에요. 그럼 뭐가 이상한 거죠? 네. 단기적으로 실적이 별로 빨리 올라오지 않아요. 8인치 웨이퍼의 업황이 파운드리가 네. 빠르지가 않거든요. 아. 얘네한테 장단점은 내년을 믿으면 돼요. 근데 전력 반도체들이 있는데 그거 신제품 오기 전에 기존의 8인치 가동률 올라가고 하는 거 그거 대비했을 때 수익이 빨리 올라오지가 않아서 지금 아마 상반기까지는 조금 계속 뭐 지지부진한 걸 가다가 신제품이 나오고 그러면 내년 거 기대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아까 72,000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72,000원은 쉽지 않다. 야, 72,000원은 진짜 높이 사셨어요. 어디서 완전 이거 뭐야? 오래되신 것 같아요. 2022년, 23년 옛날 잘 갈 때는 그저 갔었죠. 아, 4월에 7만 원대에 딱 꼭지에 사셨네. 네. 근데 그 아하. 8인치 업황이 이제는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얼마 전에 2022년 좋았을 때가 네. 투자를 얘네가 안 했거든요. 투자를 안 했는데 8인치가 옛날 제품 만드는 건데 옛날 제품 만드는 레거시 제품의 수요가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좋았어. 얘네가 떼돈을 벌었어. 근데 그 다음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투자 결정을 못했어. 그래서 이 회사의 단점은 제때 투자 결정을 안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DB그룹이 원래 그렇거든요. 동료. 그래서 좋을 때 한 번 치고 네.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이제 너는 투자 안 하니까 뭐 더 성장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성장 있는데요 뭐예요? 신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맣고 시간이 기다려야 되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에서 벗어난 거지. 아. 회사가 이상한 건 아니고 그 타이밍에서 빨리빨리 결정을 안 하고 못하는 보수적인 패턴이 지금은 바닥에서 머물게 한 이유다. 아하. 이거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뭐 마음 같아서는 1시간 더 하고 싶지만 네. 또 이제 또 짜여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뉴스룸도 마무리를 봐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뒤에 또 뉴스룸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알차요. 알찹니다. 네네.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 하시는 데는 너무나 좋은 탤런트를 가진 우리 권 기자님하고 또 이주호 기자님하고 류종훈 기자님 잘 전달해 주실 거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또 따로 영상 클립이 올라가면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3프로 머니 채널에 바카스 사연 많이 올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사연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칭찬들, 비판들, 뭐 댓글들, 다 코멘트들 좋습니다.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금요일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들 잘 정리해 보시고 또 월요일에 저희는 오프닝 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